여러분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5월 23일 금요일 조금 전에 대선 TV 토론회 세 차례 진행되는데 이제 두 번째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2시간 가까이 쭉 지켜봤습니다. 선거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이제 마음에 지지할 후보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번 토론회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던 것 같습니까? 오늘 준비한 광주 경제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호남 고속도로 쇼츠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호남 고속도로 광주를 이제 관통을 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 그리고 주말 시간대 엄청 막히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지금 4차선 고속도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973년도에 호남 고속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광주가 많이 확장이 됐죠. 50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4차선으로 확장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근데 지금 일일 최대 통행량 하루에 이 길을 오고 가는 차량들 11만 대입니다. 꽤 많은 차량들이 이 도로, 이 4차선 도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도로 통행량 최대 이 통행량 기준이 52,000대니까 이 기준치의 2배를 넘어서는 이 통행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 확장에 대한 그런 여론들, 이 확장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광주 북구 주민들, 이 광주 관문 북구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고속도로 길을 좀 막아놓고 있고 그 주변으로 이 아파트 단지들 많이 생기면서 이 출퇴근 대란 또 주말에는 여기 들어가면 정말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걸요. 그 짜증이라는 게 가다가 서다가 멈추고 또 사고 우려도 이 높은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의 정치인들, 이 국회의원들, 이 북구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 이 호남 고속도로 그 4차선을 6차선으로 넓히자라고 했으니 계속 이제 정부에 국토부에 두드리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거죠.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공사하려고 한 게 이제 몇 년 전부터 확정이 돼서 진행하는데 문제는 이제 민원들이 생기죠. 공사하면 주변 아파트에 소음 생기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 생길 때 뭐 터널도 만들어야 되고 방호벽도 생기고 이런 돈들이 또 껑충껑충 올라갑니다.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2,300억 정도의 이 사업비로 시작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공사비가 그 사이 많이 올랐죠. 최근 들어서 원자재값, 인건비,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3, 4천억 했었던 공사비 지금은 8천억 가량이 됐습니다. 7,934억. 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 IC까지 이게 한 11km 정도 됩니다. 11km 정도로 확장하는 게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크다 보니까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눠가지고 건설사 선정도 이미 끝났습니다. 이 쌍용건설, 코롱건설, 극동건설이 각자 구역을 맡아서 이제 분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7,934억. 물론 이거 국비로 다 하면 좋죠. 원래 이제 고속도로 국가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로 이 돈 다 받아서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에서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공사비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갈등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지자체, 광주광역시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죠. 오른 거 이거 다 못한다. 그 사이 너무 올랐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반땅하자. 반띵 5대5 누가 오냐. 5대5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50%를 지방비 광주시 재정으로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업체 선정도 다 끝나고 뭐 설계도 다 나와서 이 3개 공고에 토목 공사가 이미 발조가 됐고 공사를 올해 이제 1월달, 2월달에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착공. 그래서 언론에서도 떠들썩하게 착공한다, 국회의원 공약 땄다, 예산 땄다, 이제부터는 이 고속도로 넓어져서 좋다라고 이제 자화자찬, 뭐 진짜 뭐 샴페인을 미리 깠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국비도 제대로 확보 안 됐습니다. 올해 사업비, 올해부터 시작되면 국비가 이 367억 원 올해 이제 확보했습니다. 원래 이제 국비가 한 7, 800억 올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돈 얼마 안 된 겁니다. 국비의 절반 정도, 국비 절반 정도 확보를 했고요.
지방비는 이거 웬일이야 이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예, 빵 제로. 지방비 매칭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 도로공사와 광주시가 서로 이제 사업 담당자가 파트너 만들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간담회 형식으로. 광주시가 참석을 안 한 겁니다. 사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광주시는 어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중앙 정부, 국가에 이제 조르는 거죠. 우리 해달라. 근데 이제 이게 정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사업들 또 광주만 또 해줄 수 없죠. 예. 명분이라든가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절반 하기로 했던 거를 지금 바꿔가지고 이게 좀 설득력. 물론 광주 시민으로서는 국비 사업 합쳐서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일 교통량 11만 대가 오고 가고 주말에 날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절반 확보했는데 지방비가 없어가지고 줘도 못 먹냐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려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광주시 재정이 없어요. 돈이 없다. 뭐 지하철도 빵꾸 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하루에 1억씩 손해 보고 있죠. 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이 준공영제 버스, 우리 버스 이 버스가 1,004대인가 있어요. 광주 돌아다니는 버스가 1,004대. 근데 버스 잘 안 타시죠, 여러분. 차 있으신 분들. 이 적자란 말입니다. 이 버스도 적자고 거의 공영제 같이 됐죠. 준공영제로 인건비가 이제 우리 광주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돈 나갈 게 많아요. 복지 예산 이런 것도 나가야 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건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지방세 세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국간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대책이라든가 해법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민간의 뭐 투자를 받아서 하는 이순환도로 보면 이 맥커리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거 보죠. 이 통행료를 받던 방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방식들이 한때 거론이 되기도 했었지만 또 이건 놓고 또 시민들, 또 이용자분들의 반발이라든가 성토가 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광주시장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마땅치가 않아서 이제 우선 순위에서 이걸 좀 밀어놓고 좀 덮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이 대선 전국이 오다 보니까 이 문제는 지금 몇 개월이죠 벌써. 1월달, 2월달 착공했던 게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서 하반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대선 공약이 이것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잊혀진 것 같은데, 이 확보된 국가 예산인데 이걸 못 하고 있는 것들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지 광주가 또 발전할 텐데, 이 문제도 우리가 우리 광주시 이제 중요 문제로 좀 어젠다로 달아줘야 된다. 이 예산 일부라도 해서 일단은 첫 삽을 떠서 진행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전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일부라도 해서 국가의 재정이 계속 투입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곳 현장은 광주 운암동입니다. 이 앞에 있는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입니다. 이 구간 지금 4차선이에요. 지금 퇴근 시간 5시 넘은 시간인데 차량 통행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체 구간이고 주말 들어서는 많은 차량 통행 때문에 도로가 정체되는 현상,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국비까지 통화해서 작년에 8천억을 들여서 예산 확보가 돼서 고속도로를 11km 가량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통과됐단 말이죠. 그런데 국비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지방비 광주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로공사에서 올해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계획까지 해놓고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고속도로 공사는 정작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난, 그리고 이 사태를 이렇게 질질 끌어서 드디어 못하게 된 문제, 이게 이제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인 가구, 이 광주 전남의 1인 가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뭐 이렇게 내려가는 또 올라가는 그런 좀 건강한 지표는 아니죠. 호남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1인 가구 광주 전남의 몇 퍼센트냐? 37%. 한 37% 보면 돼요. 100명 중에서 37가구는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이게 이제 이 통계의 핵심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 독립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 20대 이런 가구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나이가 드신 고령자층의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이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중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이 광주는 동구입니다. 동구가 1인 가구 비중이 44%,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서구도 38%입니다. 동구는 올드하다, 서구는 영하다.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혼자 사는 게 서구고, 광주 동구는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이 사세요. 44% 엄청난 거죠. 곡성, 야, 호남 최고인데 이 곡성 인구가 한 3만이 좀 안 됩니다. 여기가 45%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절반은 혼자 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이가 있으셔서 돌아가신 분도 생길 수가 있고, 인구 고령화, 이 지방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이 같은 현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아파트 거주 비중도 높아가고 있죠. 이 대부분의 이 방송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주거 형태가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광주 한 80% 가까이가 아파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 이런 데 이제 거의 안 살고 계십니다. 올해 이제 1인 가구 전망은 이제 40% 가까이 이제 육박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주 인구 141만 1,500명 계속 깨지고 있어서 올해 말 정도 되면 140만 명 벽 선이 붕괴된다, 그런 이제 암울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신 1인 가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1인 가구 201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16만 4천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제 10년 좀 안 됐는데 그때는 22만 9천 가구,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0.7%에서 광주는 36.5%, 전남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거 형태를 봤을 때 앞으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40평, 50평, 60평, 물론 그 수요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수요들의 절대적인 수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는 이제 연세가 드신 은퇴 세대 이후에 배우자 사망, 베이비붐 세대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혼자 살고 계신 것도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황혼 이혼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건설, 부동산, 지방, 주거 형태, 아파트면 이제 소형 평수의 시대가 이 지표로 보면 필요할 것도 같은데, 이 변화의 흐름들, 이런 거는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시는 분이 좀 연락을 왔습니다. 이제 전세 아파트 첨단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살려고 지금 안 하시더라고요. 전세로 살겠다. 그리고 애들 다 커서 이제 둘이 살아요. 부부가 둘이 사는데 굳이 큰 집 필요 없다. 나중에 집을 하더라도 20평대 살 것 같다. 큰 집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뭐 대출도 안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첨단과 양산동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이 전세 34평, 거기 한 4억 정도 하더라고요. 거기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해서 그런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광주 전남 1인 가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구독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구독자님, 요즘 들어서는 구독자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종종 또 뵙기도 하고 댓글로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또 문자나 카톡, 또 직접 전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모는 전화들이 좀 오시는데 뭐 구독자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정이 돼서 이 커피숍에서 만나 뵙습니다. 하소연 제보.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주고 있어요. 자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담은 상황들. 이거는 이제 재개발 조합입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의 이 구독자이자 조합원 분이신데, 이 학동 4구역 뭐 아시겠지만 2021년 6월께로 기억을 합니다. 이 철거 공사를 하다가 이 건물이 붕괴되면서 안타까운 목숨, 또 광주 시민들의 큰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그로부터 시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서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되고 있지만 빠른 착공 또 입주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조합원분들이 660명 계십니다. 이 공사비 문제가 현재는 뜨거운 갈등,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합원의 엇갈린 이해관계들,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현재 나왔던 이 공사비를 놓고 비싸다 싸다
현대산업개발이 잘못하고 있다. 이게 뭐냐? 이 피해는 우리가 입었는데 공사비 이렇게 하면은 결국 조합은 손해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제 일부 여기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조합도 일을 잘 못하고 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현재 보니까 공사비가 당초에 평당 508만 원 처음에 그 붕괴 사고 그쯤 했을 때 2022년 508만 원인데 그 사이 또 공사비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공사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제 뭐 내용을 좀 보니까 539만 원, 689만 원, 673만 원 가다가 가장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는 현대산업개발 시공사가 619만 원. 예, 이 뭐 공사비 검증 과정 뭐 이게 나와서 일단 공사비가 확정이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의견이 돼야지 뭐 조합원 분양가라든가 일반 분양가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빠른 착공까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일단 뭐 도급 계약서는 1차로 완료가 됐지만 또 2차로 최종적인 도급 계약서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조합원 수가 이렇게 많이 계시고 집행부가 있는데 또 일부 조합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 집행부를 뭐 해임을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조합장 또 집행부 해임이 능사는 아닙니다. 능사는 아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사업 또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 사업은 또 그 어느 때보다 좀 어렵습니다. 재개발 사업들, 재건축 사업들, 지역 주택 조합 사업들이 다들 지금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동 사구역도 이 붕괴 사고만 없었으면 정말 그때 딱 그 타임에 그렇게 했었으면 크게 성공을 해서 사업주로 기획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예상치 못한 사업으로 또 시간이 이렇게 꽤 많이 흘러가면서 현재는 공사비 갈등 이걸 놓고 이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에서 그런 이제 불신과 이 갈등들도 세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려는 이 조합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집행부와의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 반목과 갈등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내용 만나서 저는 학동사구역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표면적인 그런 부분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자료 보면서 또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또 사실관계 확인, 또 한쪽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으니까 이 이야기 듣고 또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봐서 정확하게 그 이 팩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고요. 가장 이제 좋은 거는 빠른 착공, 빠른 입주가 가장 조합원들이 바라는 상황이고 또 광주 부동산 시장이 또 교란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또 중요한 사업지 중 한 곳이 학동 사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님과 만나 뵙고 이야기했었던 것들 오늘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인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저는 이제 이른 아침에 등산을 오래간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갑니다. 평소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산인데 내일 또 기회가 돼서 이 계룡산에 가게 됩니다. 계룡산. 이게 굉장히 기록발도 세고 뭐 신령스러운 산이고 한번 가보고 싶은 산인데 내일 가게 됐습니다. 잘 다녀와서 좋은 기운 받고 좋은 에너지 받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